차라리 수출업체 지원이 낫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구금됐던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일주일 만에 고국당을 밟았는데 그날 바로 미국이 합의안에 사인하지 않으면 25% 관세를 내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고국당을 밟은 우리 국민들의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양자 간에 계속 협의가 진행 중이고 있어서 한번 보시죠. 국익과 우리 기업들한테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구금 사태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측 입장 전달하신 게 있으실까요? 재발되지 않도록 양자 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논의를 위해서 미국을 찾았던 김정관 산자부 장관 오늘 새벽에 귀국했는데 부장님 이 취재진 질문에 뭐 이렇게 아무 별다른 말 없이 가는 거 보니까 분위기가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켜보자라는 얘기가 지금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김정관 장관 그 앞서 이 조현 외교부 장관 미국 방미가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늦게 가면 오전 비행기를 타면 미국에 오전에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을 협의해서 장관 협의를 해도 얼마든지 늦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굉장히 우리가 서두르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습니까? 밤에 떠나는 미국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서 한번 갈아타고 가서 국무장관을 만나겠다고 기다리고 김정관 장관도 이번에 밤에 가서 그 비행기를 갈아타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서둘러서 갔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다. 국민들한테 설명할 마땅한 그 합의안이 없다. 이것은 대한민국 그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축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관들입니다. 이 장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도 보고 미국도 보고 있는 겁니다. 예. 한국이 많이 급하구나. 저렇게 비행기를 갈아타고 올 만큼 뭔가 우리가 강한 협상의 그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물론 급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둘러 갔다는 걸 이해를 합니다만 지켜보는 국민 그리고 그 지켜보는 카운터파트인 미국 이 관계 당국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우리의 전략을 충분히 숙의한 다음에 어떻게 미국을 설득하고 압박할 것인지 이 차분한 대처가 좀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산업장관이 만나고 온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우리 국민들을 풀어주자마자 현지 시각 11일에 즉시 관세 압박 발언을 내놓았던 인물입니다.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유연성은 없다. 한국은 합의를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서 부위원장님, 사실 이번에 가서 비자 문제도 얘기를 했을 겁니다. 어떤 진전이 좀 있긴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진전의 어떤 결과물은 지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겠지만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신뢰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단순히 이제 자동차 관세 25%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뭐 제약과 달리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후방 연관 산업이 있다 보니 뭐 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엔진 이렇게 관련된 2차, 3차 밴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에 대한 구조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삶에 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서두르는 것보다는 좀 신중하게 또 진중하게 그리고 즉흥적인 것보다는 좀 감정을 배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장동혁 대표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욕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 이런 문제는 한미 동맹의 문제잖아요. 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 주도로 해서 결의안을 하자. 이거는 뉴노멀 시대가 아닌 반헌법적이고 어떻게 보면 독재에 가깝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우리 여당이라든지 또 이재명 대통령에서 협상할 때 원팀의 보이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했을 때 국민의힘이 진짜 국민의 힘을 받아서 지지를 회복하는 것인데 이것을 또 정쟁의 도구로 계속 이용하다 보니 이런 걱정을 국민들에게서는 갈등을 조정하고 이걸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걸 계속 정쟁의 요구로 하다 보면 국민들께서 더 국민의 힘을 또 배제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함께 전달합니다. 근데 이게 정쟁을 빼고 보더라도 이게 과연 우리에게 그러면 유리한 협상이냐를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송준 대변인님.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 15%로 낮추면서 3,500억 달러를 특수목적법인에다가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한 거잖아요. 투자를.
근데 이게 이렇게 투자를 하면 좀 문제가 생긴다면서요? 그렇죠. 일단 자꾸 정쟁에 활용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적어도 이 관세 협상 문제를 놓고 정쟁에 악용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께서 알고 싶어 하시는 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불과 한 보름 전에 정부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아무런 합의문이 없으니까 합의문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합의가 잘 됐다. 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예 장관이 귀국하면서 논의 결과에 대해서 말도 못할 정도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질문하신 저 3,500억 달러에 대해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7월 31일 관세협상 타결 당일에 브리핑을 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대부분의 금액이 대출과 보증으로 구성될 거라고 했습니다. 예. 제가 그날 낮 12시에 한 방송에 나가서 당시에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6월 말 기준으로 4,102억 달러인데 3,500억 달러면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날 오후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다시 브리핑을 하면서 대출과 보증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성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SPC에 돈으로 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을 보증으로 구성하는 것 수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부로부터 정말 투명한 설명을 듣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정쟁입니까? 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인데 정직하게 설명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에 대한 서 부위원장님 말씀. 네, 이게 정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이제 지난달에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했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 너무 좋다, 마스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레이트 펄슨. 네, 협상 완벽했다. 그러니까 합의문이 필요 없는 정도로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 2주 뒤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 노동자 불법 이민자도 아닙니다. 이걸 감금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또 25% 관세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중적 행태를 보이게 되면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회의원이고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 집단이면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는 게 맞습니까? 그걸 약속을 어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제제기를 한 게 맞습니까? 이게 정쟁이라는 것이죠. 네, 이번 한국인 조지아주 구금 사태로 미국 내 언론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발언을 언급하며 비자 발급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기술자에서 기계 장비 설치를 할 거 아닙니까? 미국에는 그럴 인력이 없고 이렇게 일할 사람들을 체류하게 해달라는 비자는 안 된다고 그러고. 사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도 미국인들이 듣기에도 거북할 수 있겠지만 미국에는 현재 이런 일을 할 인력이 없다. 전문 인력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장 변호사님. 맞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일본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15% 관세했을 때 아닌데 당신들이 원래 내던 세율에 플러스 15인데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일본 정부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투자하는 5,500불은 이건 보증과 채무담보, 대출로 이루어진다. 미국이 또 딴소리 하는 거예요. 아닌데 직접 현금으로 내야 되는데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만 떼서 마치 정부가 협상을 잘못하는 것처럼 하는 거야말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력을 합쳐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미국에서 당장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는 겁니다. 아니 왜 행정부가 국회의 승인 없이 이렇게 관세 협상을 하느냐. 자국의 법에 의하더라도 그것은 해석상 맞지 않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인플레가 가속화되고 있어요. 미국이 이게 자본주의의 어떤 흐름에 맡기지 않고 있거든요. 인위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자국의 현금으로 공장을 지어서 이런 그런 노동 창출까지 이뤄내라라고 하니까 이 부분이 부하가 걸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협상력을 제대로 가지려면 지금 그런 문서로 마침표를 찍어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여지를 열어두는 게 맞습니까? 이런 유동적인 상황에서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국민 선택받는 정치 진영이 될 겁니다. 이 3,500억 달러 이게 사실 우리 협상에서는 가장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국 3,500억 달러를 그렇게 미국에 투자할 바에는 대한민국의 수출 기업들 지원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게 미국 경제학자의 이야기예요, 구장구장. 네. 어떻게 보면 제3위의 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약 미국 측 요구대로 우리가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우리 외환 보유고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국가 신인도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굉장히 파급력이 큰 이슈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학자의 주장처럼 만약 15%로 낮추지 않고 25%를 고수하게 된다면 한국이 줄어드는 이익이 한 125억 불 정도 된다. 그러니까 전체 3,500억 불의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만큼의 이 대미 수출 흑자를
그 규모가 축소되는 것을 감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것은 뭐 정무적인 판단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20년 집권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내년 중간 선거가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관세의 일방적인 부과에 대해서 미국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도 굉장히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트럼프의 일방주의적인 이 보호무역 정책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해야 되지만 미국 내의 복잡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도 지켜보고, 또 미국 학자들의 조언도 받아들여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반드시 3,500불 그 투자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미국 학자의 아이디어처럼 그 25%를 감수하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느냐, 이런 이 수기의 시간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집권 여당 아닙니까? 국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조지아 구금 사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야당을 끌어들여서라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여당이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낼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만 지나가면 괜찮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예측 불가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25%에 그칠지 아니면 본인 기분 나쁘다고 50%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해서 뭐 다른 나라에는 관세를 막 계속 바꾸고 있는 것이고, 또 미국 학자가 말씀하신 것도 좀 단편적인 것이고, 이제 연구가 전문가인지 좀 의문인 게, 단순하게 뭐 3,500억 달러 뭐 한 해 이렇게 손해라고 판단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미래.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는 연관 산업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품이라든지 엔진 여러 가지 업체들, 노동자들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해서 또 경제가 뭐 자동차만 파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는 이제는 반도체, 이제 또 전기차까지, 그 죄송합니다. 미국의 시장이라는 것이 단순한 미국만의 시장은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숫자 단기간에 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그러면 25% 하고 우리는 투자 철회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면 큰일 난다. 그리고 그 누노말이라고 했지만 그 트럼프의 어떤 그 불확실성의 정책을 이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격적보다 방어적으로 계속적으로 달랜다기보다는 계속 이야기하면서 국익의 관점, 미국의 국익의 관점에서도 결국에 이렇게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또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이런 행위 자체가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것을 잘 설득해야 된다. 그런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고통을 겪는 게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더 최악의 조건에 놓여 있는 나라는 바로 스위스인데요. 스위스는 시계가 유명하잖아요, 장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맞서서 한정판 시계가 나왔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스위스는 또 시계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한정판 제품을 스위스에서만 판매하도록 냈는데, 이를테면 스위스의 부가한 관세가 무려 39%입니다. 네. 숫자를 12, 3, 6, 뭐 9 이런 식으로 쓰는데 3과 9의 숫자를 바꿔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39로 이제 보는 사람이 읽히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39%의 그런 고율의 관세를 풍자하는 시계를 지금 한 24만 원 정도, 네. 이제 스위스 프랑으로 139 스위스 프랑으로 출시를 했는데 없어서 못 팔 시계 정도라고 이름이 합니다.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맞습니다. 시계 이름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만약 관세가라고 해서 what if tariffs라고 하는데, 관세가 어떻게 되느냐 해서 39로 딱 상징적인 숫자를 박은 겁니다. 네, 짧게. 네, 우리나라도 저런 시계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자하고 5자를 넣는 시계 하나하고 예. 1자하고 5자 넣는 시계를 만들어서 이 트럼프의 관세 이 3,500불 투자에 찬성하는 분들은 1,5가 새겨진 시계를 사시고, 예. 반대하신 분은 2,5가 새겨진 시계를 사는 것도 어떨까. 알겠습니다. 이건 아이디어 차원이긴 합니다만 예. 그만큼 지금 트럼프발 관세가 미치는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면 어마어마하게 잘 만들 것 같습니다.